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노동절 연휴 이후 북한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것으로 나타나 위험자산 회피 현상 속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7% 하락한 21,753.3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0.76% 낮은 2,457.85를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3% 내린 6,375.5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공장재 수주 실적은 항공기 수주 감소로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 상무부는 7월 공장재 수주 실적이 3.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4년 8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3.2% 감소했습니다. 금값이 1년 내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미국 증시가 하락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값은 전장 대비 온스당 1.1% 오른 1,344달러 5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22일 이후 최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급등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로 중단됐던 멕시코만의 정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0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배럴당 2.9% 오른 48달러 6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노동절 연휴에서 돌아온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락 출발한 증시가 장중 내내 약세 흐름을 이어갔고 다우존스 지수는 1%나 하락이 나왔는데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불안감이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다는 분석이고 또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는 장중 한때 35%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코스피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던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팔자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13% 떨어진 2,326으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0.33% 하락한 648이 어제 종가였습니다. 자, 오늘도 출증 일부 시간에는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수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이고요.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노동절 연휴에서 돌아온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대 급락이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일단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출연을 해서 우리 시청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었죠.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이 휴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배경을 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휴장.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긴장감을 놓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건국절이 9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 지난 5차 핵실험을 실행을 했었던 그 시점을 좀 되돌이켜 보게 되면 작년 바로 2016년 9월 9일 그들의 건국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번 같은 경우에 9월 3일 날 6차 핵실험이 진행이 되었고, 물론 한 4, 5일 이내에 또 다른 핵실험의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긴장의 끈은 놓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한반도에 대한 긴장감은 분명히 끝나지 않았고, 여기에 지난밤 미국 MSCI 한국물 지수가 2.8%의 마감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찾아보기보다는 다소간 좀 긴장의 연장선상에서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환율, 원화 환율의 변동성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월요일 10원 50전이 상승한 그런 상황.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소폭의 상승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원화의 다시금 하락 반전 나타나지 않으면서 약세의 그런 방향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본다라면, 우리 역시 조금 좀 안정 국면을 아직 찾아가기에는 조금 좀 빠른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글로벌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3대 우려감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FOMC를 비롯한, 그리고 이번 이제 오늘 저녁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ECB 통화정책회의. 이 속에서 글로벌 통화 기조의 어떤 변화 가능성. 물론 지난 잭슨홀 미팅 때 테이퍼링 이슈랄지 추가 금리 인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장 내 지연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시장 통화 기조의 선회 가능성에 대한 그런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갈등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부분. 세 번째, 9월 시장 아마도 한 달 내내 시장을 좌지우지할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정치적인 이슈가 금융적인 불안 이슈로, 변동성 이슈로 변화가 되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부분. 미국의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의 의회 통과 여부, 지금 이제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진행 가능성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그렇다라고 또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시장 내 산별적으로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업종의 전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업종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일단 미국 정제시설의 조기 정상화, 이로 인한 반사 이익의 희석,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석유화학 종목 그리고 정유 업종들이 다시금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철강유랄지 비철금속유랄지 여전한 강세,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꼭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강유, 비철금속유, 대표적으로 구리 가격이 지난 6월 이후 최근 2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니켈도 마찬가지, 알루미늄도 마찬가지, 비철금속류의 강세. 이 강세의 배경에는 중국의 내수 수요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중국에서의 상대적인 공급 과잉 물량에 대한 수출 물량, 이 수출 물량이 상대적으로 내수 수요가 확대되다 보니까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 수출의 감소는 결국은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내에 공급 감소를 야기시키고, 이는 다시금 글로벌 시장 내에서 수요와 공급을 타이트하게 만들어내면서 전반적인 제품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 시장 내에서 고려아연이랄지 LS랄지 포스코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큰 그림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아마도 갭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에 대한 접근, 이 부분보다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벤트,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조금은 좀 기다렸다가
그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고 가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이 우세해 보이지 않을까. 지난밤 미국 증시의 어떤 그 변화 상황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좀 힌트를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국내 증시는 개파락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의견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은행업종이 4% 이상, 또 금융업종은 2% 이상 내리면서 업종별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었는데요.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내놓은 데다가 대구은행 횡령 사건이라는 겨박제에 은행주가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은행주의 주가가 지난 7, 8월에 좀 많이 올랐어서 고점에 사셨던 분들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은행주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떠신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탄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악재에 좀 휘말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놓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려본다라면요. 글로벌 어떤 통화 정책의 변화, 스탠스의 변화 가능성이 조금은 좀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금리의 인상은 통상적으로 은행업종에 있어서의 예대 마진의 확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은행업종에 대한 수익성 개선의 발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에서의 가장 큰 수혜주는 은행주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연말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소간 이완되어 있는 어떤 그 글로벌 통화 정책의 기조 변화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근데요, 지금 이제 당장 코앞에 닥쳐있는, 눈앞에 닥쳐있는 그런 조금 좀 악재 부분들이 있죠.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 건설업종 내 영향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행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야기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반적으로 8월 한 달간 은행업종에 대한 평균 주가 한 10% 내외의 하락을 야기시켰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9월 중순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중후반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지금 대기 중에 있다라는 부분. 지난 8월달 8.2 부동산 대책 이후 9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정부 발표 지금 대기해 놓고 있다라는 부분 아마도 단기적으로 좀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생각은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큰 그림에서 계속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유로존이나 미국 완화적인 통화 기조를 유지를 한다. 지금 현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의 여부. 일단은 긴축 선회의 가능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은행업종 내에서의 어떤 그 수익성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거꾸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오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조금 더 곱씹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가계부채 종합대책 그 뒤편에는 결국은 은행업종 내에서 연체라든지 소위 말하는 리스크를 완화시키려는 안심시키려는 그런 그 리스크를 줄이려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은행업종 당장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대손 충당금 설정의 변화 가능성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은행업종에 대한 재무 건전성이 강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은행업종의 이익 증가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 대구은행에 대한 문제가 좀 발발을 했습니다. 최근 부산의 BNK 금융 그리고 대구 지역의 대구 DGB 금융지주 그다음에 전북은행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JB금융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 지방 은행들에 대한 약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방은행에 대한 감독 방어 움직임을 최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주가에 약세를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어떤 그 고비를 넘기게 된다라면 다시금 정상화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 일단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이벤트적 요인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마음을 좀 편하게 잡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향후 은행주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떠신지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시장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 보자라는 전략을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변동성 리스크가 있다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최현정 앵커 말씀하셨습니다. 좀 오늘 좀 변동성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이 지난 이후 어떤 그 상황의 급격한 변화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은 분명히 안도 랠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안도 랠리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물론 변동성 리스크 당장 코앞에 닥쳐온 변동성 리스크가 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가 오늘 내일 양일간 유로존에서 열리게 되고요. 북한의 건국절 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이렇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환율 시장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일단 변동성을 피하겠다라는 그들의 의지 분명히 환율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주식 시장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어제 MSCI 한국물 지수 2.8%의 급락을 보였다라는 부분. 미국 다우종합지수의 1% 하락에 2배가 넘는 3배 가까운 하락폭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오늘 우리 시장 다소한 좀 갭 하락 출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어떤 그 센티멘털 이슈들이 지나가게 되면 무리 없이 지나가게 되면 시장은 안도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너무도 비관적인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도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나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위험천만한 어떤 그 투자 대응도 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조금은 좀 안정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는 산발적인 어떤 그 이슈 진행에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시장 내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IFA 2017 이후 시장 내에 오히려 인공지능과 관련된 관심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신작 출시, 특히나 LG전자의 V30, 그리고 갤럭시 노트 8, 그리고 조만간 출시 내지는 조만간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아이폰 8 등 비롯한 전반적인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변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OLED 관련주랄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관련주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시장 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최근 원자재 가격의 상승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한번 상승 기조를 타게 되면 최소한 3개월, 6개월 이상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는 원자재 관련주 아직 지금 매수해도 전혀 늦지 않았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전반적인 변동성 양상의 지속 상황, 이러기에 시장, 성장주와 가치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투트랙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소위 말하는 순환매를 좀 탐색해보는 그런 상황이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동성이 해소가 된다라면 불확실성 해소와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 안도 랠리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인 행보 필요 없다. 비관적인 행보는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조금 좀 차분한, 좀 냉철한
그런 어떤 그 투자 판단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9월 전체 시장의 주요 이슈 3가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그리고 9월 20일, 21일 양일간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과 유로존의 통화정책회의, 스탠스의 변화 가능성, 외국인들은 이 부분에 상당 부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 꼭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미국의 정치 상황이 어떤 그 금융시장의 변동성 악화 상황으로 야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 상황 부분, 2018년 예산안 통과 여부, 이 부분 이번 달 한 달 내내 시장에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정도 아마도 국내 가계부채 종합 대책 지금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가능성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고요. 산발적으로 어떤 그 IT 소재와 부품주, OLED나 전자결제, IoT, 인공지능 관심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에 대한 부담은 지속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그 관심 분야를 좀 바꿔보자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쪽이 아닌 전기차 관련 부품주, 뭐 배터리 소재랄지, 배터리 부품이랄지, 아니면 완성 전기차 배터리랄지, 구동 모터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관련주들 시장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 맵 어떤 그 포커스를 조금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 필요해 보이지 않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는 개파락 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는 자제할 필요가 있겠고 또 말씀하신 업종과 종목별로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이었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열흘간의 황금 연휴가 확정이 됐습니다. 내수를 진작해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 기회로 삼겠다라는 계획인데요.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소비 회복세가 확대될 수 있을지 의견 여쭤보고요. 또 이것을 힌트로 투자의 관점에서 대안을 찾는다면 어떤 종목이나 업종 쪽으로 매수를 해보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10월 2일이 대부분 사실은 공휴일이 될 것이라고 대부분 다들 예상을 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공약에 어떻게 보면 10월 2일은 공휴일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미 올 1월, 2월 달에 이미 10월 달에 이런 여행이나 이런 것은 다 이미 거의 마감이 돼버릴 정도로 다 이미 핫하게 지금 얘기가 나왔었던 게 맞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임시 공휴일을 지정을 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정부가 최근 들어서 좀 소비를 계속해서 진작을 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피부에 느끼기는 아직 멀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내수를 진작해서 북핵 리스크나 리스크 등으로 해서 좀 많이 그늘이 들여진 우리 경제에 어떻게 보면 활성화 기회를 삼아보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세가 좀 많이 약화가 되면서 소비 관련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들쑥날쑥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6월에는 1.2% 정도 증가를 했는데 7월에는 0.2% 즉 증가폭이 많이 축소가 됐다는 좀 이런 악재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 즉 계속해서 탄력받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이 상승 각도가 많이 하락을 해버리고 있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또 최근 들어서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도 7월보다 1.3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기준선인 100은 넘어져 있지만 계속 조금씩 느낌이 꺾이는 느낌이다라는 거, 고점이 좀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을 다시 재도약을
지키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임시 공휴일 같은 경우는 소비 진작에 효과는 이미 많이 입증이 됐었습니다. 뭐 전 정권에서도 이런 게 있었었고요. 실제 이런 모습에서 조금 소비는 좀 늘어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우선은 조금 내수 활성화 정말 될까라는 이런 의문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것은 어찌됐든 뭐 시간이 지나봐야지 결국은 결론이 나올 건데요.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래도 뭐 결국은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이 좀 더 소비에는 좀 더 많을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투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유통업체나 지금 여행주 관련 같은 경우가 여기 관련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뭐 북행 리스크 같은 경우로 해서 조금 여행주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대한항공이나 뭐 LCC 업체들이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걸 계기로 한번 다시 한번 우상향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통업체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으로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 뭐 지금 이제 뭐 지주사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 모습이고 긍정적인 이슈가 분명히 지주사 이슈도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유통업체가 어떻게 보면 대장격이니까 여기에 관련된 수혜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흘간의 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가 궁금한데 샀던 종목들 그냥 묻어두고 연휴를 보내면 좋겠습니까, 차장님? 우선은 뭐 전 세계 경기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선은 지금 대부분의 이제 22일 오늘 밤에 열리는 20이나 우리 FOMC 같은 경우 이번 달에 열리게 되는데요. 아마도 긴축의 시간이 좀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긴축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좀 서서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경기가 계속해서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계속해서 마련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아직 우선 지금 현재 당장이 아니라 뭐 3주, 4주가 지난 후에 있을 일이라서 조금 아직까지는 좀 뭐 물음표의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근처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중국 더블스타가 제시한 금호타이어 매각가 인하안을 거부하면서 매각 계획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상 매각이 무산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다수인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미 거의 물 건너 간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처음 우리 더블스타 쪽에서 그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고 했던 금액 자체가 9,550억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 매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최근 들어서 더블스타 쪽에서 다시 한번 요구가 됐습니다. 2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서 좀 가격을 좀 깎겠다라고 하면서 8,000억까지 지금 현재 인수 가격을 제시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채권단이 그래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정해 줄게라는 이런 식의 제스처를 보였던 게 사실인데요. 최근 들어서 더블스타 쪽에서 또 한 번 인하를 요구를 했습니다. 즉 8,000억 원에서 또 10%를 더 한 번 깎아달라. 7,200억 원에 우리한테 넘겨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채권단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채권단 측에서는 그동안 좀 고용 승계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맞물리면서 여기에서 좀 끌려가는 듯한 이런 계속해서 제스처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 구간이 되면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안개 속으로 지금 흘러가 버리다 보니까 주가에도 분명히 악영향 분명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번 달에 금호타이어의 그런 만기가 도래하는 이런 채권 같은 게 있는데 채권 단정에서 이거를 연기를 안 해주면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관리나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 이런 좀 안 좋은 악영향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 때문에 최근에 다시 박상구 회장님이 다시 금호타이어를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채권단 측에서도 사실은 박상구 회장님 쪽에서 계속해서 좀 운영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회생 방안에 대해서 한번 그런 서류를 제출해달라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금호 쪽에서도 조금 아직은 우리가 구체적인 이런 시그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좀 불확실성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주가에는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금호타이어는 당분간은 조금 많이 어려운 국면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신규로 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당분간 좀 미뤄서 참여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방향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요. 현대자동차가 외국계 협력업체의 부품 공급 중단으로 인해서 최근에 중국 현지 공장 가동을 2번이나 중단하는 등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지 판매가 올 들어서 뚝 떨어진 상황이어서 공장 가동 중단 사태까지 더해진 것이 크나큰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엎친 데 덮친 격의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뭐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나올 이제 악재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여기서 뭐 점프를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번에 나온 이슈 같은 경우는 공장을 아예 지금 현재 부품 조달 문제로 조금 중단을 시켰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 판매 같은 경우가 올해 지금 한 42%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실적이 급감에 따라서 목표 달성도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목표도 사실은 많이 낮춘 게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2만에서 3만 개 가까이 되는 부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중 하나라도 공급이 되지 않으면 완성차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공장이 셧다운 중단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차량 제작이 어려워서 공장을 멈출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생산 라인을 멈추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해는 계속해서 눈송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4개 공장이 한번 문을 닫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다시 돈을 지급해서 다시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또 한 개 공장의 부품 조달 문제로 다시 한번 셧다운이 됐다는 이 말은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유동성이 조금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까지 들게 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부품을 넣는데 실제적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부품사 측면에서도 좀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지금 현재 4공장만 지금 현재 멈춰 있는데 1에서 3공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납품을 받은 이런 여유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가면 계속해서 납품을 안 해주면 1공장에서 3공장도 다 멈춰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현대차 입장에서는 해당 기업과 갈등을 최대한 빠르게 봉합을 한 뒤 부품을 받아서 가동을 재개한다는 시기인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다만 거래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이것은 고민에 대한 이유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파일을 놓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사드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 등으로 해서 지금 현대차는 계속해서 조금 안 좋은 모양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의 신성장으로 가야 되는 이런 전기차나 이런 게 조금 다른 이런 메이저 업체들보다 조금 늦어져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빠르게 채찍질을 해서 뛰어가야지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해서 좀 뒤처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계속해서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주가 라인은 밸류만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외부 내연과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물음표가 찍히다 보니까 주가는 당분간은 바닥은 거의 나온 것 같지만 위로 튀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은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듯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8시 27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장 개장을 한 3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휴장에서 돌아온 미국 뉴욕 증시, 특히나 다우존스 지수는 1%나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면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혼재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소멸이 쉽게 되지 않고 조금 계속해서 연장선상 죄송합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글로벌 경기가 아주 견조하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거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어떻게 보면 견조하게 주도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번에 하락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 거다. 즉 최대한 증시의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가장 많이 빠졌을 때입니다. 즉 가격이 좀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혹시나 아침에 좀 밀려준다면 다시 주도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도주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리셔야 될 게 바로 이 전기차 구간 그리고 IT 관련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관련된 주식은 그냥 밑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 9월 이제 초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배당주에 관련된 이런 관심이 상당히 시장이 많아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배당주 하면 삼성카드나 이런 대표적인 이런 주식, SK이노베이션, 대표적인 정유주 같은 주식들이 여기에 관련된 주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을 조금 하락이 좀 크면 이런 주식들은 당연스럽게 자율 반등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바닥권에 있는 주식이 아니라 위에 올라서고 있는 주식들을 여러분들 좀 더 매매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가가 빠지면 대응해 볼 만한 업종으로 주도주라고 불리는 전기차와 IT 쪽을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유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충청도와 남부지방에만 비가 내리고 있지만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중북부 지역에도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30에서 50,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충청도와 전북, 경북은 5에서 30, 그 밖에 중북부 지역은 5mm 내외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돼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늦은 밤 충청도와 전북, 경북부터 그치기 시작해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면서 오늘도 낮 동안 선선합니다. 한낮에 서울 24도, 대구 26도로 예년 수준을 2도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 중부지방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북부는 소나기가, 그 밖의 지역은 늦은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4도, 춘천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체로 흐리겠고 경북 동해안은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과 울진 24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와 대구 26도로 예년보다 선선하겠습니다. 전해상에 비가 오겠고 물결은 남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주말까지 가끔 구름 많겠고 기온도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단 일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